이란 고원의 중심부에서 기원전 2000년기와 1000년기 사이에 어떤 사상체계가 등장합니다. 이 사상체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역사적 모델로 보더라도 그 시기와 그 형태로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예술적이나 건축적 복잡성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그 지식의 추상화 수준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비인격적인 우주적 법칙, 개인의 책임, 진실과 거짓 사이의 의식적인 선택에 대해 말하는 완전한 체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역사적으로 훨씬 더 나중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고대 이란이 발전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들이 그들의 역사적 맥락에 속하지 않는 종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명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견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들을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우라여, 처음부터 정해진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이해하고 진실에 따라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영상에서는 인간 지식의 기원을 설명하는 방식을 뒤흔드는 정확히 문서화된 역사적 이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조사의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의 심층 콘텐츠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대 이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떠올립니다. 정확하고 잘 기록된 역사적 실체로 공식적으로 기원전 6세기의 키루스 대왕의 등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우 광대하고 조직적인 제국으로 방대한 영토를 관리할 수 있었으며 법률, 도로, 세금 제도,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정치적 비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역사가 분명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무에서 탄생하거나 갑자기 빈 지역에 나타난 것이 아니며 문화적 정체성도 무에서 쌓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페르시아 제국은 훨씬 더 오래된 사상, 가치관, 세계관의 유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유산을 계승하고 재조직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이란 고원 지역에 무엇이 존재했는지 재구성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역 신앙, 자연과 관련된 의식, 부족 신들, 분열되고 구체적인 종교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될 때 발전 중인 사상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일관되고 이미 추상적이며 이미 자기 인식이 있는 세계관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주적 질서에 대한 개념, 개인의 책임, 진실과 거짓 사이의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 순간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해 기초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정확히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 어려운 이름이죠. 조로아스터. 조로아스터는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나 그 권력과 직접 연결된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국이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더 오래되고 이전의 전통을 가리키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전통은 제국의 팽창 시기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제국 자체보다도 앞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과 갑자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의 기초가 된 것 사이에 뚜렷한 단절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 단절의 기원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상에서 출발할 수 없고 그 지식이 전해지는 인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로아스터의 연대는 불확실하지만 범위는 분명합니다. 가장 신중한 가설에 따르면 그는 기원전 6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반면 그에게 귀속된 가장 오래된 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에 근거한 다른 가설들은 그를 더 이전 시기로 끌어올립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 이전이나 동시대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국 시대 산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확실한 점이고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가장 오래된 전통 문헌에서 조로아스터는 종교의 창시자로 등장하지 않으며 사원을 세우거나 복잡한 의식을 정하거나 종교적 계급을 만들지 않습니다. 가타에서는 즉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핵심으로 여겨지는 문헌에서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 카리스마적 권위를 입증하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로아스터는 지식을 전하며 질서, 선택, 책임, 진실과 거짓을 객관적인 범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것들을 발명하거나 발견했다고 말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그것들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역할은 창작자가 아니라 중개자이며 이것이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창조하지도 창립하지도 과시하지도 않고 단지 전달만 하는 중심 인물을 만들어내는 문명은 어떤 종류의 문명인가요?
종교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대신 지식의 보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명입니다. 여러분의 귀로 듣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해하십시오. 위대한 완성이 오기 전에 각자 스스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진실의 길과 거짓의 길입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고 보존된다는 이 생각은 문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대 이란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며 돌에 새겨지고 상징적인 언어로 변환됩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가장 중요한 기념물들, 예를 들어 베이스톤의 부조나 페르세폴리스의 벽에는 왕의 모습 위에 결코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파라바하르가 등장하는데 이는 날개 달린 원반에서 나오는 남자의 모습으로 그가 들고 있는 고리는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속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시각적인 선언입니다. 권력과 지식은 인간에게 본래부터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인간보다 앞서고 인간을 초월하는 질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지식이라는 개념이 이란 문명 전체의 개념적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둥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 즉 원시적인 단계의 부재와 지식을 전하는 인물은 고대 이란 전통의 중심 개념의 바탕이 됩니다. 아사는 신이 아니며 인격이나 의지, 성격을 가진 신적 존재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적 규범조차도 아닙니다. 아사는 우주의 질서 그 자체로 묘사되며 인간이나 신, 인간 사회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우주의 작동을 규정하는 비인격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실로 말해 주십시오. 오 아후라여, 태양과 별들의 길을 누가 정했으며 달이 차고 이지게 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누가 땅을 지탱하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었으며 누가 물과 식물을 정하고 바람과 구름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오 현자여, 누가 아사, 즉 세상을 지탱하는 질서를 만들었습니까? 고대 종교에서는 세상의 질서가 거의 항상 신들, 그들의 균형, 갈등, 변덕에 달려 있습니다. 신들이 바뀌기 때문에 법도 바뀌며 신화는 세상이 왜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신성한 개입에 좌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질서가 모든 것에 앞서며 신적 존재들조차도 이 법에 종속됩니다. 인간은 아사, 에이사 앞에서 아무런 창조적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것을 바꿀 수도, 굽힐 수도, 피할 수도 없으며 오직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거나 존중하거나 혹은 어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시대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사는 고대 종교적 원리처럼 작동하지 않고 물리 법칙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이상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발상은 그 시기에 이미 그렇게 명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고에 도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신화로부터 독립된 비인격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우주를 상상하는 것. 바로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멈춰서 이 개념을 현대적인 해석 없이 바라본다면 한 가지 질문이 반드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추상적이고 신화적이지 않으며 우주에 대한 개념과 비슷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신들의 의지가 아닌 객관적 법칙이 지배하는 우주라는 생각인가요? 이란식 모델이 종교와 비슷해 보이면서도 결국에는 현실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처럼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실제로 아사가 우주를 지배하는 비인격적인 질서를 나타낸다면 그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는 신들조차도 이 법칙 밖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문헌들에서는 이 생각이 암시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글로 적혀 있습니다. 아사에 따라 행동이 정해지고 아세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며 아세에 따라 모든 존재가 자신의 운명을 받게 됩니다. 가장 오래된 조로아스터교 문헌에서는 청동기 시대 대부분의 종교를 특징 짓는 요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 질서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동이 일관되면 하나의 결과를 낳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신의 은총이나 벌이 아니라 단순한 인과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필연적으로 떠오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인물은 누구였으며 왜 인간에게 그것을 가르칠 필요를 느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란의 사례가 정말로 고립된 예외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특별하지만 한정된 문화적 이상 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야를 넓혀보면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진 지식이라는 개념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여러 문명을 관통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도아리아 세계에서 이란 전통보다 더 오래되고 기원전 제2000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베다 경전들은 지식을 특정한 용어로 정의합니다. 슈루티, 들려진 것, 즉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들려지고 이전부터 전해져 온 것입니다. 기록된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인 수메르 문명에서는 법률, 기본적인 기술들, 심지어 문자가 인간의 업적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문헌들, 이러한 지식들은 외부의 기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며 엔키와 같은 인물에 의해 구현됩니다. 엔키는 인류에게 문명에 필요한 원칙들을 전해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우리가 근동 지역을 벗어나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콜럼버스 이전 문명에서는 케찰코아틀과 같은 인물들이 변덕스러운 신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라지는 지식의 전달자로 여겨집니다. 언어는 변하고 상징도 변하지만 이야기의 구조는 놀랄 만큼 비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인류는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지식의 기원을 자신에게 완전히 속한 것이 아니라 전해진 것으로 자주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텍스트에만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물질에도 새겨졌습니다. 고대의 위대한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무시하기 힘든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초기의 시도에서 나온 결과처럼 보이지 않고 이미 고대 이란에서 성숙한 전문성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페르세폴리스에서는 매우 정밀하게 가공된 석재, 매끄럽게 다듬어진 표면, 정확하게 맞물린 결합부, 그리고 대형 석재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한편 안데스 산맥의 삭사이와만이나 올란타이탄보 같은 유적지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재료를 다루는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맞물린 다각형 블록들, 복잡한 표면,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바다와 수천 년의 시간으로 떨어진 민족들이 똑같은 돌의 문법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유산이 단순히 기술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서명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도상학적 세부 사항에서도 나타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의 전달자들인 압칼루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물건, 즉 반원형 손잡이가 달린 작은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똑같은 물건이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신성한 인물들의 손에도 나타나며 심지어 1만 1000년도 더 된 아나톨리아의 괴베클리 테페 기둥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징이 아닌 대륙과 시대를 초월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명확히 식별되지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선형적 설명은 없는 구체적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고대 문명은 지식을 전수받았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작품에서도 이를 보여줍니다. 마치 동일한 원형을 따르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이란의 사례가 고립된 것이었다면 특별한 지역적 현상으로 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학이 피하려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이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다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지식이 인간의 발견으로 설명되지 않고 유산으로 여겨진다면 이 지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가장 흔한 대답은 이것이 신화의 자연스러운 진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헌에서 드러나는 것은 신화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 신들이 행동하는 장면을 보여주지도 않으며 서사적 상징을 통해 세상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인간 이전부터 존재하고 인간과는 무관하게 유효한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질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설명이 불충분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제시되는 대답은 이 모든 것이 오랜 구전의 진화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구전은 오늘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당한 가능성이지만 완전한 답변은 아닙니다. 지식이 어떻게 보존됐는지는 설명하지만 이미 성숙한 형태로 등장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기억되는지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가설이 남게 되는데 이것이 다루기에는 가장 어렵지만 우리가 관찰한 것과는 가장 일치합니다.
어떤 고대 문명들은 지식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접촉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신들과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신들과의 접촉일 필요는 없고 반드시 초자연적인 존재들과의 접촉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 수준이나 조직력 혹은 세계관 면에서 외부적이고 우월한 것으로 인식된 어떤 것과의 접촉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로아스터는 창시자나 중재자가 아니며 아샤는 은유가 아니라 이미 정립된 현실 모델의 개념적 잔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부재는 결함이 아니라 결과일 것입니다. 규칙을 전달할 때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 지식을 전한 사람은 기적을 행할 능력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신성해 보이는 지식을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가설도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설은 따로 보면 연결되지 않는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개념체계의 갑작스러운 등장, 아무것도 창시하지 않은 전달자의 존재, 그리고 지식을 유산으로 기억하는 지속적인 전통,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가능성만이라도 받아들인다면 문명의 기원이 반드시 지식의 기원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이전으로 옮기며 어쩌면 인간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맞지 않았던 그림에 또 하나의 조각을 더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분석했던 많은 다른 단서들과 연결되는 하나의 단서가 생겼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를 다르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쌓아 올려진 것이 아니라 전승과 유산, 이미 성숙한 지식들로 이루어진 이야기로 말이죠. 이러한 지식들은 우리 문명의 시작이 곧 지식의 시작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편한 가능성을 시사하며 모든 것에 앞서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가 존재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갑작스럽고 놀라운 지식과 현실에 대한 통찰의 도약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공유 부탁드리며 다른 소셜 채널에서도 계속 저희를 팔로우해주세요. 그곳에서는 이 플랫폼에 한계 없이 저희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